매년 흑자를 내던 고용보험기금이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 지난 5년 동안 적자로 돌아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나라 곳간을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거덜낸 셈입니다. 문재인이 현재 살고 있는 양산 대저택을 찾아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숙 여사님 얼굴에 아픔이 가득하다는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정숙 아주머니께서 무엇 때문에 아픔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걸까요? 반면 김정숙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아버지가 리즈 시절 모습을 되찾고 있다며 엄마와는 대비되는 지 아버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소식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7년 7만 7천 명에서 지난해 1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한 차례 받고 또 받고 또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7년에서 지난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가 살기 시작할 때와 청와대에서 나와 살 때쯤 실업자에게 지급한 국민 세금이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어쩌고 하며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더니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안 만들고 멀쩡히 일하던 사람들까지 실업자 만들어 위로금을 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만 2,003건에서 2020년 2만 4,259건, 지난해 2만 5,75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 197억 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지난해 282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고용부가 단속을 강화한 2017년 3만 3,589건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기존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리자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약 1년 만에 2,0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실업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늘자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반복수급 시 수급액의 최대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년 동안 매년 흑자를 내던 고용보험 기금은 문재인 촛불 정부가 들어선 후 5년 동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취업한 후에 정해진 일수만 채우고 일부러 실업자가 되어 나라에서 주는 돈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받은 일부 국민들은 결국 자신들이 내야 하는 세금인 줄도 모르고 문재인 땡큐를 외쳤겠죠. 그리고 문재인은 내 돈도 아니고 내가 갚아야 할 돈도 아닌데 실업급여 조건을 더 쉽게 해주면 내 인기가 더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이래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 말아먹는다라는 소리를 하는 건가 봅니다.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쥐똥만큼도 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완화 때문에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반드시 이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이 지침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부정수급 문제 개선도 되겠지만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조금이나마 근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정직하게 일자리를 얻으려는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저질러 놓은 일,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경남 양산으로 내려가 속 편하게 사는 문재인은 귀한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3일 하라는 국회 일은 안 하고 문재인의 대저택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는 친 이재명계 의원을 포함한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중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사진에는 권인숙, 이동주, 천준호와 민주당 내 강경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의 김남국, 김용민, 장경태, 박주민 등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고 한 친이재명계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사진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서울 오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죄송스러웠다며 문재인 집 앞 시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수진은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의 폭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소음, 끝도 없이 이어지는 폭력에 기가 막혔다며 사람을 가둬두고 말려 죽이는 고문 같다고 했습니다. 이수진은 또 여사님 얼굴은 아픔이 가득하셨다며 대통령님은 반갑고 온화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지만 얼마나 힘드실까. 평화롭던 이 평산마을과 네 분께 다시 일상을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으리에게 전합니다. 당신 눈엔 문재인과 김정숙이 집안에 갇혀서 말려 죽이는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김정숙은 물론이고 문재인 또한 컵라면이랑 뿌셔뿌셔 라면 과자를 하도 열심히 잡수셔서 그런지 마르기는커녕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던데요. 지난 5년 동안 그들 때문에 고통받았다가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국민들은 당신 눈엔 보이지 않는 겁니까? 당신이 국회의원이면요, 국회의원답게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에게 다시 일상을 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수진 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집 앞 시위에 대해 비판한 사람은 이수진 의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장경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집 앞 시위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장경태는 사저 밖은 여전히 시위단체의 욕설과 확성기 소리로 마을의 일상을 깨트리고 있었다며 저질스럽고 야만적인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소음이 마을을 덮치고 있어 다른 주민의 피해도 막심하다라며 하루빨리 평산마을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대책 마련은 문재인 부부가 하루빨리 감옥 안으로 들어가 사는 거겠죠. 그러면 시위자들도 자연스레 사라지고 평산마을도 평온해질 겁니다. 권인숙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건하게 잘 버티시며 정치적 해안이 뛰어난 도인 같은 모습이었지만 여사님은 끝없이 쏟아지는 혐오의 욕설에 많이 힘들어하셔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사저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수갑은 정말 끔찍했다며 온라인 돈벌이에 눈이 먼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씨를 말리는 복수의 정치 관행을 끝낼 책임과 권한은 윤석열 정부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몰상식을 단호하게 끝내겠다는 현 대통령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 복수의 정치를 끝낼 여러 가지 방안, 국회에서도 열심히 찾아 바꿔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를 위한 법을 만드는 곳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집 앞 시위의 책임이 무슨 논리로 윤석열 정부가 더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지, 저는 무엇보다도 권인숙 의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크게 분노합니다. 권인숙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여서 이 설명이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한답시고 잘못된 법을 만들어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다음으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이 힘들어하는 김정숙을 위한답시고 이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권인숙 본인은 모를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고온다습해 불쾌지수가 높은데 불쾌지수가 더욱 올라가는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 집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숙 얼굴이 아픈 얼굴이었다, 힘들어 보였다라고 했지만 문재인의 딸 문다혜는 아버지가 외모가 가장 절정에 올랐던 시절을 뜻하는 리즈 시절 모습을 되찾고 있다며 안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말로는 어머니 얼굴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리즈 시절 모습을 되찾고 있고
이 집구석은 뭐가 이렇게 제각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리즈 시절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드리자면 외모, 인기, 실력 등이 절정에 올라 가장 좋은 시기를 일컫는 말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선수 스미스가 축구 클럽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던 때를 이르던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문다혜는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못 말리는 아버지의 가롯사랑이라며 같은 옷 다른 느낌? 그래도 점점 10년 전 리즈 모습 되찾아가고 계심이라는 글과 함께 해시태그로 단벌 신사 문재인, 이쯤 되면 제주가롯 전도사, 혹시 뒷광고 아닌가요? 라고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가롯을 입은 문재인의 10년 전 모습과 최근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집 앞 시위에 대해 비판하며 SNS 활동을 시작한 문다혜는 문재인 비서실장 내지는 홍보실장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잊혀서 살고 싶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시간을 보냈는지 뭘 먹었는지까지 SNS에 공유하는 아버지나 딸이나 아주 그냥 똑같은데 문다혜가 문재인이 입은 가롯을 강조해서 글을 쓴 의도는 우리 아버지는 검소하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난 2017년 김정숙이 의상비를 과다 지출하고 사치를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당시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 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려 우회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이 무색하게도 김정숙은 그 이후 명품 옷값의 출처 등은 물론 초고가의 브로치와 반지 등을 줄기차게 하고 나왔고 그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다혜 언니가 검소한 집안인 척 아무리 포장을 한들 공감하는 사람은 대깨문 말고는 없을 거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다혜 언니가 앞으로도 SNS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추후 문재인 김정숙이 체포된다면 문다혜의 이런 흔적들이 중요한 수사 자료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저보다 2살 많은 다혜 언니의 트위터 활동을 응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처럼 불쾌하지 않고 상쾌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촛불 집회의 불길은 더욱 거세져 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세월호 참사는 불길한 전조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얘들아 고맙다 고맙다 라고 적기까지 했다. 탄핵의 진실이 뭐냐? 무엇이 정의인가? 노동신문도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재 의원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이 법 좋으니까 5년 더 연장한다. 민노총은 이 법에 원샷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극렬히 반대했다.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에 최서원, 이성한, 고영태였다. 근데 최서원은 거절했어. 민노총과 행동을 함께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 고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르 재단이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고 안종범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진실과 태블릿 PC 조작의 숨겨진 전모가 낱낱이 밝혀진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뉴스데일리 베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미 탄핵에 대한 저서가 여러 권 나와 있지만 책보다는 한 편의 영화로 그 내용을 담아주면 더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져서 축하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그날의 역사를 바로잡는 이 영화를 모든 국민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위대한 침묵이 상영되고 있는 전국 41개 스크린을 소개합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롯데시네마 용산,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메가박스 이수, 메가박스 강동, CGV 용산 아이파크몰, 신사동 디트릭스 이봄시어터에서 상영 중입니다. 인천에서는 롯데시네마 부평역사와 메가박스 인천 논현에서 위대한 침묵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내입니다. 롯데시네마 성남중앙, 안산시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센트럴락, 역시 롯데시네마 안양 1번가, 수원시에 위치한 메가박스 영통, 메가박스 일산, 메가박스 킨텍스, CGV 3본, CGV 이천입니다. 대전에서는 롯데시네마 대전 둔산에서 관람하실 수 있고 메가박스 공주, 메가박스 제천, 메가박스 천안에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경북 대구 안내입니다. 롯데시네마 구미공단, 대구광장, 동성로, 상인, 성서, CGV 대구 아카데미, CGV 구미에서 상영 중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에서는 롯데시네마 부산 본점, 부산대 O2, 광복, 대영, 동래, 김해 부원, 진주 혁신, 창원, 프리미엄 진주, 울산백화점, 메가박스 울산에서 상영 중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위대한 침묵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시네마 원주무실, 메가박스 원주, 남춘천 이렇게 세 곳에서 상영 중이오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